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보니까는 사토시 마켓에서 알트코인이 아주 야금야금, 엄청난 상승은 아닌데 아주 야금야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시총 상위에 있는 것 중에는 좀 가장 많이 진폭이 있었던 게 비트코인 캐시가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해주고 나머지 코인들은 그냥 조용조용한 흐름인데, 업비트의 알트코인들 중에 몇몇 개 코인들은 엄청난 지금 상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업비트 제일 앞전에 있는 UBMI하고 UBAI,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대표적인 인덱스를 보시려면 UBAI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 0.32잖아요. 이게 플러스로 돌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플레이뎁이나 하이브나 여기 헌트라든가 무비블록이라든가 몇몇 개, 그것도 이제 김치 고춧가루가 묻어있는 그런 코인들이 또 개 중에는 있어요. 이 중에. 그래서 이게 상승해서 안 좋은 코인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집중하는 코인들은 분명 아니잖아요. 우리는 리플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메이저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도지코인이라든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그대로 보면 상승세가 되게 빈약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밀크라든가 이런 게 메디블록이라든가 상승세가 되게 도드라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여기서 비트코인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포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20에서 30%. 아니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너무 안정적인 것만 원한다 이러면 비트코인만 100% 확보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중요한 건, 왜 라지캡 펀드에, 그러니까 라지캡 마켓에 있는 코인들이 지금 현재 시총 상위에 있는 건데, 이런 코인들이 왜 많이 못 움직이고 로우캡 마켓에 있는 코인 중에 인지도가 없는 코인들만 반짝반짝거리니까, 여기에 있는 코인들, 비트코인을 팔아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메이저 코인을 팔아서 그런 코인들을 살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약간의 소액의 규모로 여기에 나와 있는 코인들을 투자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 짤짤이 차원에서 몇백만 원,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은 몇천만 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루 중에 몇 시간 할애 못 하시는 분들, 자, 크립토 가상자산 시장에 트레이딩에 있어서 그러신 분들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요 정도 규모에 있는 코인들만 끌고 가셔도 제가 보기엔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항상 확신할 만큼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숫자가 많이 반등이 없으니까 확신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카톡방이나 텔레그램방을 보면 대화가 거의 없어요. 대화도 없고 사람들은 계속 하루에 한두 명씩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폭락장이 올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인간지표상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그냥 소강 상태일 뿐이지 시즌 종료를 외치기에는 지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7월 22일 날부터 JP모건이 그 모든 어떤 그 고객들한테 크립토 트레이딩에 관해서 오픈을 시켜요. 여기 보면 모든 클라이언트가 일반적인 시민도 있을 거고 기관도 있을 거고 아마 그렇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근데 JP모건이 어느 정도 이제 무서운 사람들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여기 이 상품에 등재되어 있는 거는 나와 있는 거대로 GBTC, 그러니까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간접 투자 비트코인 상품,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트러스트 상품, 이더리움 트러스트, 이더리움 클래식.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포트 비중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 많아야 하는 건 맞는 거고, 그 외에 호라이젠이라든가 지캐시라든가 몇몇 개 코인들 있죠. 리플이라든가 몇몇 개 코인들 있죠. 스텔라루멘이라든가 라이트코인,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이제 추가는 시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덩어리가 큰 것들을 좀 많이 포트에선 비중이 많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JP모건에서도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미 확정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이미 순위권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 가지 이 뉴스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최초죠. 미국에서 주요 은행 중에 최초로 암호화폐 펀드에 대해서 일반적인 고객들한테 액세스를 지원한다. 최초다. 근데 되게 JP모건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무섭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직전에,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10월 29일 날 이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무슨 JP모건이 본인들이 이제 급여를 주고 있는 어떤 그 직원들이, JP모건 직원들이 텍사스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3,000명 가까운 규모의 직원들이 맨하탄에서 텍사스에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는 메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아마도 이런 식의 어떤 그 뉘앙스인데, 실제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다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었어요. 자, 이게 우연일까요? 이것에 관해서, 이 사실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제 영상에서 말씀을 아마 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범상치 않은 그런 금융 그룹이다. 어쨌건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음모론을 대입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JP모건이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자, 맨하탄에서 많은 직원을 본사를 이전한 게, 그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우연의 일치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자,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어저께도 아마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백신을 맞으면, 미국 시민들 중에 이제 안 맞은 사람 중에 백신을 맞으면 개별적으로 이제 $100씩 지급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얘기가 그냥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 백신을 사람들이 많이 안 맞는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것에 관해서 사람들이 중요성에 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부에선 이것을 빌미로 해서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 구글에서도 그런 식으로 제재를 했죠. 그리고 연방정부 직원들도 전체가 다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공표를 이미 했죠. 자, 규제를 한다, 락다운 시킨다, 폐쇄시킨다. 자, 이게 뭐랑 또 연결이 돼 있냐면, 플랫폼 경제, 가상 현실,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왜 페이스북에서 우리는, 나는 지금 네오코인에 투자하니까,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이더리움에 투자하니까 오늘 당장 10% 올라가면 와, 엄청 좋아. 그리고 조금 떨어지면 엄청 싫어해. 근데 이 흐름을 보시라는 거요. 이 지금 보면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는 거랑, 자, 페이스북에서 3,000명이 넘는 직원을, 자, 포커스를 맞춰서 이 가상 현실에 관해서 포커스가 되게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오큘러스 퀘스트 2도 계속해서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3도 나올 거지만 가격이 점진적으로 내려가는데 성능은 점점 좋아져요. 왜 페이스북에서는 이런 식의 이 산업에 관해서, 가상현실에 관해서 왜 집중을 할까요? 그리고 이 가상현실 사회랑 과연 팬데믹하고는 과연 뭐가 연결돼 있을까요?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가상현실에 관해서 이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게임이나 가벼운 이런 거지만, 궁극에는 최종적으로는 이 가상현실과, 자, 페이스북이 추구하는 이 가상현실과 이커머스, 우리가 지금 쇼핑하는 거 있죠. 이커머스와 온라인 교육사업, 온라인 게임 산업, 그리고 전반적인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굵직한 덩어리가 사실 이 메타버스하고 사실 관련이 되게 깊어요. 그리고 그 안에 페이먼트하고 관련한 거, 그리고 금융 어떤 그 인프라랑 관련된 건 블록체인하고 깊숙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퍼즐을 맞춰서 제가 음모론이다, 어떤 제 그냥 피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 자산이 궁극엔 엄청난 아마 상승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리한 어떤 흐름이 있지만, 자, 넥슨도 보시면 김정주 회장님이 예전에 이제 이것도 인수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가, 뉴스가 예전에 번복이 많이 됐었어요. 예전에 2018년으로 넘어가면. 근데 결국엔 인수를 했어요. 비트스탬프. 코빗도
중간에 지분을 많이 확보하면서 넥슨에서 이제 코빗을 확보를 하죠. 이 거래소에다가 더 부가적으로 유럽에 있는 무슨 모 거래소에 더 지분 확보를 한다. 넥슨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자회사 중에 뭐 몇몇 개 회사는 좀 정리를 하는데 이 블록체인하고 관련돼 있는 이거는 그냥 냅둔다. 이런 뉴스도 아마 중간에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럼 페이스북은 왜 메타버스하고 관련한 가상현실에 관해서 왜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많은 자본을 투자를 할까요? 넥슨은 왜 비트스탬프와 코빗이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왜 포커스를 맞추고 많은 자본을 집중을 할까요? 그리고 이거 넥슨은 게임사예요. 자, 그러면 팬데믹 사태와 이거보다 더 장기화되면 게임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가상자산 거래소를 게임사가 자회사로 두고 있다. 연결을 시켜보면 거기서 나오는 정답은 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확신을 못하고 있지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개별적인 거. 헤드라인 해시그래프 이걸 아마 보신 분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걸 찾았거든요. 영지식 증명이 헤드라인에 오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호라이즌 랩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터부의 헤드라인 해시그래프의 책임 개발자가 이 익명성 기술에 관해서 어떻게 한다, 이것에 관해서 논했다,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칼럼이 있는 것 같아요. 칼럼도 있고 앞으로 실행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호라이즌 랩스에 관해서 헤드라이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냐에 관해서 이 하나의 이 사진 하나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CBDC하고 관련해서 제로 놀리지하고 관련돼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JP 모건이 GCash하고 관련해서 GCash의 어떤 그 영지식 기술을 쿼럼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JPM 코인에도 도입했던 게 맞고, JPM 코인하고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CBDC하고 그것과 또 연관해서 기사가 몇몇 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를 하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세요. 끝까지. 자, 아직 3분기가 끝나진 않았다. 그리고 타일러 윙클보스, 제미니 거래소의 이제 수장이죠. 이분 같은 경우 버거킹이란 이 버거사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도지코인으로, 자, 그러니까 개들을 위한 어떤 이 버거인가 봐요. 그 상품인데 이것을 살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일러 윙클보스가 도지코인에 관해서 립했다는 이 자체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이 막 예전에 이제 급등을 하면 다른 코인이 막 죽어나고 이러니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되게 안 좋게 생각해서 손절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손절해서 나갈 때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타일러 윙클보스까지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이미 메이저에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코로나하고 이제 관련해서 백악관 코로나 백신 추진 다음 단계 발표를 한다. CNBC에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간간히 제 영상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죠. 현재 코로나에 관해서. 그래서 코비드 케이스의 급증 예상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휴가 시즌이 끝나면, 휴가가 보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7월달 중순에서 말부터 8월달 초, 그러니까 8월 10일 정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쉬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 코로나 이 사례가 얼마만큼 급증될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선 결론 지어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예방접종을 받거나 정기적인 검사를 포함한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여기 규제를 여기다 덧붙이죠.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한다. 규제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또 하나, 재난지원금이란 얘기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코로나 케이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실업자가 많이 생겨나면, 실업률이 올라가면 결국엔 또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기본소득제로 정착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3차 산업에서 많은 자리에서 포지션을 잡고 일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4차 산업 혁명의 플랫폼 어떤 그 기반 산업 위주의 그런 산업으로 재편되면 당연히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은 직업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랑 팬데믹 사태랑 락다운이랑 플랫폼 경제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퍼즐이 책바퀴처럼 이제 톱니바퀴처럼 다 맞아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도하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의도하든 의도되지 않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저는 그냥 영상에서 제가 보고 느낀 거를 말씀드릴 뿐이에요. 자, 그리고 바이낸스가 뭐 예전에 IPO를 진행할 거다. 바이낸스 US가 IPO를 진행할 거다라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또다시 말을 번복을 하죠. 자, 바이낸스는 IPO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바이낸스 US CEO가 과연 어떤 게 진실일까요? 자, 이분이 제가 얼굴 알기로는 브라이언 브룩인가? 예전에 이제 금융감독청에 있었던 그분인데 지금 바이낸스 US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번복해서 말을 바꾸는데 이 말을 번복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나중에 사실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넥슨 같은 경우도 비트 샘플을 인수한다, 인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번복해서 나오다가 결국에는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바이낸스에 관한 얘기도 지금 부정론과 불안감이 시장에 팽배한 건 있지만 한두 달 내에 한번 지켜보세요. 어쨌건 바이낸스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시장에 저는 전반적인 어떤 그 훈풍이 엄청나게 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좀만 이제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미국 의원들이 암호화폐가 금융의 911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장 하나가 사실 내포하는 의미도 되게 크거든요. 디크립토의 이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이 문장을 보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9.11 테러가 이제 발생되면서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를 할 거라는 거죠. 제도권 수용 직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막대한 혁명이란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워싱턴에서 플로리다까지 20개 주를 포함한 비참한 날씨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목요일 국립기상청에서 발령한 폭염 경보는 주의보가 적용되었다. 자, 경보가 주의보가 됐다. 그러면 격상한 거죠. 올라간 거죠. 그러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가뭄에 하여튼 미국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나 이 여파에 미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뭄, 한편에선 홍수.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시간을 5년, 10년을 두면 결국에는 수확량이 감소될 거라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고 바다도 지금보다 오염될 확률이 점점 점진적으로 높아가면 개체수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생선값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밀 수확량도 그리고 옥수수 재배량도 점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자 그럼 전반적인 어떤 그 에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을 도모하고 돈값어치는 하락을 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이게 제 그냥 피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마 인지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상자산 투자를 그냥 보험적인 측면에서 그냥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지금 현재 이제 어떤 그 장세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막 이렇게 급격한 어떤 그런 상승이 없긴 하지만 분명히 그 보험의 역할은 분명히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열기 식는 가상화폐 신규 투자자 4월에는 165만 명이어서 연대 6월 달에는 12만 명, 로 급감했다. 165만에서 12만 명이면 10분의 1도 더 감소한 거예요. 훨씬 많이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 채널을 보고 막 이러셨던 분들도 지금 많이 안 보고 있어요. 손절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카톡방을 보면 하루에 한두 명씩, 3명씩, 5명씩 계속 나가고 있어요. 대화도 잘 안 하고 있고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갈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대중하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대중하고 반대로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그냥 머물러 있어야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어떤 뭐 해석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동아일보에 이 기사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라이브 피어를 조금 립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LPT라고. 이것도 트러스트 상품에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죠. 예, 어쨌건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마지막인데 CBDC에 관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CBDC에 대한 연준의 지속적인 연구가 스테이블 코인과 규제 가능 여부를 포함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클레이튼의 기술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클레이 코인하고 이제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자, 보세요. 지금 양적 완화가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하겠죠. 미국에서도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 금리 인상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 사태랑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실업률도 떨어지지 못해요. 그러면 돈을 또 풀 수밖에 없어요. 지금과 같은 현재 현상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과 통화 발행량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 그리고 결국엔 그 풍선이 터질 가능성을 한편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그러니까 차선책으로는 결국 디지털 통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에 관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한다. 그래서 카카오를 통해서 결국에는 CBDC가 아마 한국 같은 경우 유통될 확률이 높고, 일본 같은 경우는 라인을 통해서 유통될 확률이 높고, 중국은 위챗을 통해서, 알리페이를 통해서 유통될 확률이 높고, 미국하고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CBDC가 관련해서 유통되지 않을까. 일단은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샘플링 테스트를 하다가 결국엔 아마 이게 차후에 앞으로 이제 뭐 몇십 년간에는 아마 이게 또 다른 아마 중앙은행을 통한 어떤 그 통화 발행이 아니라 카카오나 어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갑 안에는 뭐 카카오라든가 뭐 라인이라든가 위챗이라든가 페이스북, 이 블록체인 지갑 안에는 결국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들이 결국엔 다 통용돼서 사용이 되지고 거래가 되고, 그것은 또 이커머스하고 연결되는 어떤 이런 구조가 현실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지금 현재 이제 장세에서 내가 가진 코인은 왜 안 올라? 내가 가진 코인은 왜 김치코인, 업비트에 있는 어떤 특정 코인보다 왜 못하지도 않은데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해서 포트폴리오를 막 이렇게 변경하지 마시고, 이왕에 인내하신 거 조금 더 인내하시는 시간이 필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조회수가 나오건 어쨌건 뭐 지금 댓글창을 닫아놔서 악플은 일단 안 보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답답하고 이 시장 끝난 것 같고 시즌 종료인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JP모건이 그런 식으로 7월 19일 날 움직인다는 얘기는 시즌 종료라면 그들이 그 상품을 고객들한테 오픈하지 않았겠죠. 뭐하러 오픈해요?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고 거기서 스스로 먹을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자, 일단 JP모건이 큰 흐름에서 일단 물꼬를 터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미 맞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한 거는 방향은 맞는 건데 그냥 시간이 문제일 뿐인 거예요.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고, 너무 열받아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계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새벽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